자, 이번 영상에서 포인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포인터를 하기 전에 이제 메모리나 주소도 조금씩 보면서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C언어 하다 보면 C나 C++ 하다 보면은 포인터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저도 공부할 때 이제 제 주변 학생들 저 포함해서 포인터가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C언어를 포기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포인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같이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포인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메모리 그리고 주소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간단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보통 약간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하드웨어 장치를 다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알려진 것들 몇 개만 좀 넣었습니다. 이제 CPU, 하드디스크, 램.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CPU는 연산하는 장치고요. 하드디스크는 저장하는 장치고, 램도 하드디스크랑 좀 다른 의미의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저장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들, 사진이나 음악들이 다 지워지나요?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자, 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CPU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CPU는 연산하는 거예요. CPU와 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는데 이거 시스템 버스라고 할게요. 시스템 버스는 서로 간에 무언가를 주고받기 위한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CPU는 ALU 레지스터 제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CPU가 아까 인간으로 따지면 뇌의 역할, 즉 연산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산은 CPU 안에 ALU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레지스터나 제어 장치는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을 보내요. 메모리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 일종의 명령어라든가, 혹은 우리가 지금 시연하는 코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램, 즉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PU는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제어 신호를 통해서 램 안에 있는, 램을 이제 표시를 해두는데, 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하나하나 가지고 옵니다. 제어 신호를 통해서. 그래서 제어 신호 가져와 라고 하면은 얘가 쭉 가서 어디에 저장돼 있냐? CPU에 또 임시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게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서 메모리에 있는 순서대로 명령어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레지스터에 저장된 것들이 CPU 안에 있는 ALU를 통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또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뭐 어딘가로 가겠죠. 간단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우리가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한번 갈게요. 자, 윈도우 작업 관리자는 밑에 작업 표시줄에서, 그쵸?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작업 관리자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윈도우 10이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를 열게 되면은 이런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여기 작업 관리자 창을 보면은 뭐 위에 볼게요. 위에부터 프로세스, 성능, 앱,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를 가볼게요. 자, 프로세스를 가니까 여기 보시면은 뭔가 소프트웨어들이 막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현재 나의 윈도우 PC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죠.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프로세스 말고 성능을 가시면은 여기서 내 PC에 대한, 내 컴퓨터에 대한 사양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CPU가 위에 메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저는 하드디스크 두 개 쓰는데, 하드디스크라기보다는 하나는 SSD를 쓰고 하나는 하드디스크를 씁니다. SSD가 확실히 빨라요. 그리고 밑에는 이더넷 네트워크죠. 그리고 GPU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즉 램을 가볼게요. 메모리가 램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16기가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에 16기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용 중인 거는 5.6기가가 사용 중이고 사용 가능이 10.3기가. 그러니까 10.3기가 크기만큼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 보시면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고 뭐 OBS 촬영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쭉 소프트웨어 되어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행이 가능한 그쵸?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여기 보시면 메모리 35%가 써져 있는데 그 공간을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지금 700메가 사용하고 있고 제 촬영 중인 OBS 스튜디오는 225메가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120메가 이렇게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메모리 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윈도우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면은 작업 관리자에 여기 보면 이렇게 램에 현재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리스트업이 돼서 여기서 메모리를 어느 정도 잡아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다시 가면은 16기가 중에 지금 5.6기가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세스에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700메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 영상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변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C 언어에서 변수 하나, 정수 하나를 선언하면은 4바이트 혹은 8바이트 그리고 캐릭터는 1바이트 그렇죠? 그런 변수들을 선언하면은 여기 메모리에 그 크기만큼 잡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변수를 선언하면은 16기가 안에 4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릴 거지만 지금 제가 16기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안에서도 뭐 스택 영역, 무슨 영역 하면서 코드 영역 하면서 그 영역별로 또 나눠져요.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메모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int i 하면 4바이트 그 4바이트가 16기가 안에서 4바이트가 또 차지가 닿게 되는 자 변수 우리가 지금까지 선언했던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컴퓨터 메모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이 소프트웨어들은 뭐예요? 컴퓨터 껐다 키면 얘네들은 사라지죠. 그래서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메모리다 램이. 자 그래서 16기가 중에 현재 저는 35%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700메가나 차지하고 있네요. 게임은 당연히 고사양 게임은 여기서 1기가가 훨씬 넘어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가서 간단하게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서 우리가 int i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i에다가 0하고 printf %d/n 한 다음에 i 물론 이렇게 하면 0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이걸 간단하게 변수는 지난번에 배운 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표현한 4바이트를 하나당 이 한 칸당 1바이트라고 하니까 4칸을 차지하는 거죠. 참고로 이건 16기가를 다 표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16기가 안에 어느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딘가 16기가 안에 엄청난 공간들이 있겠죠. 1바이트씩 거기서 제가 한 부분만을 이렇게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int i로 선언을 했으니까 4바이트 즉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만큼이 이제 int i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옆에 주소라는 게 있어요. 주소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스캔f 배우면 스캔f 언더바에서 혹은 뭐 스캔f 배우면서 주소라는 이 엔드 표시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메모리 한 칸 바이트 한 칸마다 주소가 존재해요. 주소는 말 그대로 우리 집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철수랑 길동이랑 지민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A아파트야. 자 이렇게 봤을 때 A아파트 101동 102동 그런데
이 주소, 자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A라는 아파트의 101동에 뭐 몇 층 몇 호, 뭐 2층 뭐 101동 201호 혹은 102동 101호라고 했을 때, 자 거기는 자 101동 201호에는 길동이가 살고 지민이는 이 102동 101호에 살아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 주소는 변할 수 있나요? 주소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맞죠? 그래서 메모리에서도 물론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껐다 키면은 메모리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int i라고 해서 우리가 4바이트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 주소는 그대로지만 값은 변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세요. 그 주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 주소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지만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우리가 물론 아파트가 뭐 재개발되고 뭐 리모델링 하면 주소는 변할 수 있겠죠. 그쵸? 아파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자고요. A라는 아파트 101동 101호가 그쵸? 주소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물론 컴퓨터 공학 용어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주소라든가 뭐 약간 우리 일상생활,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4층 연산,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정렬,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영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메모리에서 자 보세요. 여기 정수 5가 있고 문자 A가 있고 실주 3.5가 있죠. 즉 뭐냐, 여기다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거고, 이게 메모리, 그러니까 내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메모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문자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또 어딘가 이거 좀 띄는 거는 이게 메모리가 잡히는 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참고로 무조건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차곡차곡 뭔가 메모리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또 실수형 변수, 이렇게 플롯이 선언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4바이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제가 중간중간 배열부터는 되게 크기를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쵸? 인티저는 몇 바이트, 캐릭터는 몇 바이트, 플로트는 몇 바이트. 이제는 C 언어 공부하실 때 약간 그런 메모리나 메모리 안에 머릿속에 그런 아파트들을 그려놓고 집을 그려놓고 그 안에 그쵸?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칸당 1바이트에서 내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서 내 칸을 잡아먹네, 한 칸을 잡아먹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주소가 있고요. 이 한 칸 한 칸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1동 101호, 그러니까 뭐 101동 201호, 101동 301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소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갖고 4바이트, 우리가 4바이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히잖아요. 메모리가 4바이트 인티저 할 때. 근데 인티저 4바이트하고 뭐 i는 3, i는 10 이렇게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넣었지만 얘를 주소로 출력하면 어딜 나오냐? 왜냐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 칸마다 다 주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인티저라고 하면 이렇게 4바이트가 잡혀있는데 여기서 주소로 출력하면은 항상 그 정수든 뭐 실수든 문자든 그 해당 자료용의 시작 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따가 주소로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이런 중간이 아니라 항상 제일 먼저 있는 시작 주소를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하고 뭐 워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A를 넣었어요. 그거에 대한 워드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걸 알려주겠죠. 이거에 대한 주소. 자, 그 다음에 플로트 변수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실수 값을 3.5를 넣습니다. 그러면 A라는 플로트 변수의 주소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 변수의 시작 부분의 주소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죠? 배열이죠. 자, 그러면
int i하고 크기를 3 하니까 그쵸 12칸을 잡아요. 12바이트예요. 그쵸 정수 하나당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배열할 때 계속 크기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2바이트인데 12칸 맞죠? 2, 3, 4, 5, 6, 7, 8, 9, 10, 11, 12 그쵸 12칸 맞는데 자 여기서 이 i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라면은 이 i에 대한 시작 주소 즉 여기 이 부분에 시작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주소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따가 배울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라는 것 자체가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하고 5개 그쵸? 그러면 캐릭터 하나당 1바이트니까 5바이트를 그쵸? 5바이트를 사용하겠다 램의 메모리에서. 그래서 A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 물론 여기 다 한 칸 한 칸 주소는 있지만 A에 대한 주소는 항상 이 첫 번째 시작 주소를 알려. 물론 두 번째 A의 두 번째 물론 인티저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고 아까 캐릭터형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소를 다 출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A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 하면 그 캐릭터 A에 대한 그쵸 A 배열에 대한 시작 주소를 알려줍니다. 시작 부분에 대한 주소. 자 그래서 메모리랑 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네, int i 하고 i에다가 100을 줍니다. 뭐 출력 한번 해보죠. 뭐 %d 하고 그냥 바로 값은 d 하고 주소를 할게요. 바로 이제 주소는 %x 16진수로 보통 저는 하는데 네, 16진수입니다. \n 한 다음에 주소는 and 표시해주면 돼요. and하고 i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값은 100 주소는 8D36FB24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제 표로 보였던 그 메모리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게 4바이트 잡혔구나 그 정도 잡혔구나 그리고 시작 부분에 대한 그쵸 메모리 그 주소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주소가 바뀌는데 이제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어디 메모리 잡히는지. 네. 캐릭터 변수도 하나 선언해 볼게요. value 하고 캐릭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a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하나는 value 캐릭터, 하나는 주소라고 하고 값은 당연히 %c겠죠. 단일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값은 출력하고 주소도 출력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변수를 연속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속적으로 배열이 아닌 이상은 연속적으로 이제 주소가 이렇게 뭐 4바이트 뒤에 1바이트 뒤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배열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 지우고 먼저 int array 언더바 arr int로 할게요. 크게는 한 5개만 줄게요. 간단한 거니까 값은 1, 2, 3, 4, 5로 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 배열도 하나 선언할게요. arr 캐릭터 한 10 정도 주고 얘는 문자 열로 할게요. 하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출력할 텐데 주소랑 같이 출력해 볼게요. 자, 먼저 인티저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주소를. 그래서 %d 하고 보통 우리가 arr int에 예를 들면 숫자 2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숫자 2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n 해주고 arr int에 2 1이죠. 그렇죠? 1번째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접근은 그렇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거 출력을 좀 값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숫자 2가 출력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주소로 출력할 때는 그대로 복사해서 가능하면 여러분 복사하지 마세요. 타이핑 다 해보세요.
여기서 %x 16진수로 할게요. 주소는 %x 그리고 1번째의 end 주소. 네, 이거예요. 그러면 그쵸? 값 2에 대한 주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또 여기서 한번 제안해 볼게요. 즉 ARR int 이 배열, 그러니까 배열은 현재 5칸, 즉 20바이트잖아요. 그쵸? 4, 5, 20. 근데 여기서 ARR int 전체의 주소. 자, ARR int의 주소는 어디냐? ARR int 이 배열 자체의 주소랑 ARR int의 이거의 주소. 자, 그냥 대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ARR int라는 배열 그쵸? 큰 어쨌든 20바이트에 대한 이거에 대한 주소는 뭐냐라고 하면은 ARR int의 아까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렸지만 0번째입니다. 그리고 ARR int의 주소는 이렇게 이름만 위에 뒤에 이제 대괄호에서 크게 안 놓고 이름만 0번째 주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ARR int의 주소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시작 주소라고. 시작 주소라는 건 그건 뭐예요? 맞죠? 0번째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그렇죠? 0번째 주소가 그렇죠? ARR int의 대표 주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얘 1번째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ARR int의 대표적인 주소가 ARR int의 0번째 주소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맞잖아요. 시작 주소. 그렇죠? 항상 그 해당 배열의 주식, 이건 해당 배열의 주소. 이건 규칙이에요. 해당 배열의 주소는 그러니까 이름만 쓰고 배열 이름만 쓰고 그 주소는 항상 그 배열의 시작 부분에 대한 주소와 동일하다. 시작 부분 주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해당 배열의 0번째 주소자. 네, 그래서 그 배열의 주소는 0번째 주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사용해서 코드를 해서 출력한 이유는 자, ARR int의 주소는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출력했지만 지금 또 달라졌죠? FF708이에요. 근데 1번째는요? 이거는 배열의 주소랑 해당 배열의 1번째 주소. 그쵸? 4바이트 위죠? 해당 20바이트 안에 그쵸? 4바이트. 자, 그러면 더하기 4를 해야겠죠? 자, 708에서 더하면은 자, 16진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부터 A죠? 그쵸? 0, 1, 2, 3, 4, 5, 6, 7, 8, 9 A, B, C, 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쵸? 10부터 A죠. 그러면 10, 11, 12 A, B, C 그래서 그쵸? 8 더하기 4가 12잖아요. 그쵸? 12가 16진수로 알파벳 C로 표현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C로 나온 거. 그래서 배열은 연속적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출력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2번째, 3번째. 그쵸? 이번에는 처음에 시작 주소는 86B6F878 하고 더하기 C를 4를 하니까 7,8에서 더하기 4를 하니까 7C가 나오고 7C 즉 10인데 더하기 4를 하니까 이번에는 80이 나오네요. 80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C는 12잖아요. 16진수는 0부터 15까지입니다. 즉 13, 14, 15 13이 D 14가 E F가 15 F가 끝이에요. 즉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0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로 돌아가는 거죠. 4바이트씩 건너뛰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메모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메모리가 그렇게 잡힌다. 배열은 자 인티저 했으니까 인티저 곱하기 4 그러니까 곱하기 4? 그러니까 더하기 4씩 하니까 당연히 캐릭터 배열은 어떻게 돼요?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은 1바이트씩 가는 거예요. 즉 ARR 이렇게 가는 거죠. 자, ARR 캐릭터 해가지고 주소를 출력하면은 이번엔 값은 하고 값도 한번 출력해 줄게요.
%C 그러니까 하나씩 네, 그 최종 문자열은 %S죠. 문자열 먼저 출력할게요. 하고 ARR 너가 캐릭터. 자, 그 다음에 별을 좀 그릴게요. 별을 쭈루루루루 그리고 억세션 한 다음에 이제 값은 해가지고 각각 네, 값도 같이 확인해 보면서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해야 되나요? 시작 주소 그쵸? 이거는 그냥 주소 시작 주소 0번 어차피 0번째니까요. 여기서 주소만 출력하고 밑에서부터 0번째 값은 그렇죠? 이렇게 간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1번째) (2번째) (3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죠. 0번째의 주소랑 배열의 주소랑 그러니까 기본 AR 캐릭터 주소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0번째 주소랑 같은지 같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1, 2, 3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실수를 했네요. 출력을 해야 되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 그쵸? 이렇게 해줘야겠죠? AR 캐릭터의 3번째 그쵸? 값을 출력하고 뒤에 주소 그쵸? 주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문자열은 헬로 나오죠. 그리고 주소는 그쵸? 시작 주소죠. 이 AR 캐릭터의 시작 주소는 FA39A8 뭐 이렇게 16준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0번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FA39A8 똑같죠? 맞죠? 시작 주소는 0번째 주소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1번째는 1바이트씩 그쵸? 12A니까 A가 나오고 11이 B니까 B가 나오고 16진수. 그래서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 3번째 지금 머릿속에서는 그 그림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그렇죠?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그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주소를 하는 이유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주소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캐릭터랑 인티저만 했지만 나머지도 동일하겠죠. 플롯은 4바이트고 더블이 8바이트라고 했을 때 더블 변수에서 배열은 8바이트씩 계속 건너뛰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잡아가는 거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이후부터는 변수 하나 선언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4바이트가 잡히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주소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했으니 이제 써봐야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주소를 설명했고 이론과 실습해봤으니까 이제 포인터를 직접 사용을 해볼 거예요. 포인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변수 int하고 value하고 1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램이죠. 그 안에 value 4바이트의 공간이 잡히고 정수값이 10이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메모리에 주소, 그렇죠? 주소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변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연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내죠. 변수는 결국 값을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인터 변수는 뭐냐? 포인터 변수, 포인터 일단 동일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포인터는 뭐냐면은 가리킨다라고 일단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어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역할이죠. 포인터 변수는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value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value의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요? 아바타 느낌 난다고 할까요? 포인터 변수 선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내가 가리키기 위한 대상 변수의 자료형을 동일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이 곱하기 모양이죠. 우리가 이걸 곱하기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아스테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포인터 변수 이렇게 선언할 때. 그리고 포인터 변수 이름을
뭐 이름은 마음대로 정해주면 되는데 그냥 포인터라는 의미로 그냥 p 언더바 int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p로 할게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리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가리키려면은 p하고 저장하는 대입 연산자를 넣고 가리킬 대상의 변수의 이름을 쓴 다음에 앞에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포인터 변수 p가 value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value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 value의 값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p가 value의 값을 제어한다.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자마자 가리키려면 이런 방식으로 가리키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일단 주석 처리하고 다시 int asterisk p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서 가리키려면은 p는 value의 주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언하자마자 가리키는 것과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 라인에서 p가 가리키려면 앞에 아스테리스크를 빼야 돼요.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value의 값을 출력해 볼게요. value의 값 땡땡 하고 %d \n 해주고 value 여기서 출력을 하면은 value의 값 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p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 value의 값을 출력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p가 지금 value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printf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값 출력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할게요. \n 하고 출력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출력하려면은 asterisk p 이렇게 해야 됩니다. asterisk p, 그러니까 p 이름 앞에 asterisk 붙이는 건 값을 뭔가 할 때, 그리고 그냥 p를 쓰면 주소, 그리고 선언하자마자 가리키려면은 선언하고 바로 주소. 네,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value의 값 10,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는 값 출력해서 10, 둘 다 1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제어해 볼게요. 자, p만 쓰면은 약간 뭔가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p만 이렇게 타이핑하면은 여기에 있는 p 앞에 아스테릭스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다 2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p가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20으로 저장한다. 다시 p가 가리키는 주소. 그럼 누구예요? value죠. value에 지금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장된 값을 20으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저장된 20으로 바꾼다죠. 10이 저장되니까 말의 이제 순서 말을 좀 잘 이상하게 했는데 20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주소에 다시 얘기하면은 정수값 20을 저장한다. 이거죠.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자체 이 코드로 설명하면은 포인터 변수 p가 그렇죠? p가 가리키는 주소, p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정수값 20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value가 값이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p는 지금 value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뭐 밑에 이제 포인터 변수 p 이제 값을 제어할 땐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20으로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값을 제어할 때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를 꼭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언하고 나서 주소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int asterisk p 포인터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p는 int형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인 겁니다. int형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인 거죠. 그리고 p는 아까 했던 코드 그냥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value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p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그렇죠? value의 정수값을 30으로 100으로 해볼게요.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것을 p가 가리키고는 주소, value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 값 100을 저장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역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하자면은 선언할 때 int asterisk p 이렇게 하면은 이 변수는 포인터 변수다. 그리고 사용할 때 위에 역참조한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스테리스크 P에 100 이렇게 저장한 거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에 접근한다. 포인터 P, 이 아스테리스크 P, 포인터 변수 P죠. 이 포인터 변수가 지금 밸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 가리키는 그 주소의 값에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변수 하나를 또 선언해 볼게요. 여기다 밸류가 아니라 인덱스 하고 인덱스에다가 300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포인터 변수 P가 지금 밸류를 가리키게 했잖아요. 이제는 P가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포인터 변수가 P가 가리키고 있는 값 출력.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라인, 이 출력된 printf 여기서 값 뭐가 출력될까요? 그렇죠. 300이 출력되겠죠. 왜? 밸류를 가리키고 있다가 이번에는 인덱스를 가리키게 바뀐 거예요. 바꾼 거죠.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출력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역참조하고 밸류 값을 출력한 다음에 P가 인덱스를 가리킨 다음에 밸류의 값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죠. 코드 순서대로 볼게요. 처음에 주석을 좀 지우고요. 인트 밸류에서 10을 저장하고 포인터 변수 P가 밸류를 가리키게끔 합니다. 그래서 밸류 값 출력하면 10. 그리고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그래서 밸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0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20을 저장하게끔 이 코드를 그렇죠? 20으로 바꿨죠. 그래서 밑에 밸류 출력하면 20이 나오고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값 출력하면은 2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라인.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그래서 밸류의 값을 100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게 역참조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밸류의 값 출력하면 여기는 100이 출력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갑자기 선언을 하고 정수형 변수.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가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니까 여기는 300이 나오고 밸류 값은 뭐가 될까요? 밸류 값은 아까 포인터 변수가 인덱스를 가리키기 전에 밸류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때 100으로 바꿔서 저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 값은 100으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자기와 동일한 자료형을 가리켜서 그 가리킨 변수에 저장된 값을 제어할 수 있어요. 포인터를 통해서. 그걸로 이제 포인터를 시작하면 됩니다. 포인터는 단순하게 가리킨다 아니면은 주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우리가 만든 변수들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고 각각 주소가 있죠. 포인터는 이 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d 역셀신 하고 밸류의 크기는 뭐 간단합니다. 정수형 변수기 때문에 4바이트가 나오겠죠. 사이즈 오브 그리고 밸류. 이번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포인터 변수 크기에 대해서 볼 건데 크기는 여기다 바이트라고 할게요. byte. 그래서 자, 여기서 출력하면은 밸류의 크기는 여기다 포인터 변수 그렇죠? P의 크기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8바이트가 나옵니다. 자, 밸류의 크기는 4바이트, 정수는 4바이트인데 정수형 변수는 4바이트인데 포인터 변수 P의 크기는 8바이트가 나와요. 위에 보면은 디버그하고 옆에 X64라고 보이시나요? X64는 64비트 컴퓨터고 X86이라는 건 32비트 컴퓨터예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포인트 크기가 4바이트로 되고요. 64비트에서는 8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X64 제가 X86으로 바꾸고 실행해서 하면은 4바이트로 나옵니다. 네, X86으로 바꾸면 몇 비트 컴퓨터 몇 비트로 이제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포인터 변수 크기는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인트하고 아스테리스크 P 해가지고 이제 포인터 변수인데 자료용어는 인트잖아요. 자,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아스테리스크 P 하고 언더바 CHR. 자, 얘는 몇 바이트일까요?
이것도 제가 선언을 좀 할게요. 캐릭터 워드로 하고 CHR.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월드 CHR에다가 제가 단위 문자 2를 넣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 쉽게 띄어쓰기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워드 캐릭터죠. 네. P는 and 워드 캐릭터. P 언더바 CHR. 자,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P 캐릭터도 워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쵸, 워드 캐릭터 가리켰으니까 워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해볼게요. 워드 캐릭터 크기는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이즈 오브 워드 캐릭터,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즉 P 캐릭터의 크기는 뒤에 사이즈 오브,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제가 잠깐 이렇게 띄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D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바이트와 8바이트. 자, 여기서 보시면은 포인터 변수는 인티저든 캐릭터든 크기가,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가 나옵니다. 즉 X64비트 버전의 PC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제가 이거 32로 X86으로 하면 32비트라고 했죠. 이러면 4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어떻게 보면은 포인터 변수 가리키기 위한 변수를, 그렇죠,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가리킨 변수의 값을 제어하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제어하는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열을 좀 이용해서 포인터를 좀 다뤄볼게요. 일단 다 지우고요. 문자 배열을 선언했고, 문자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캐릭터하고 ARR 워드로 하고 한 30을 주죠. 네, 그냥 한 30바이트죠. 그 다음에 캐릭터 아스티크 P의 ARR 워드로 할게요. 네, 그리고 캐릭터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S를 사용해서 ARR 자, 워드, 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확인해야겠죠? %s 해서 문자열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ARR 워드. 자,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애플 하면 애플이 나오고 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받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P의 워드는 ARR의 워드.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캐릭터형 단일 문자, 캐릭터형 변수를 했을 때 그냥 워드로 할게요. 가리킬 때 P의 워드는 주소 넣어주고 워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가리키는 거죠. 저 P의 워드가 워드를 가리키는, 아까 했었죠. 배열을 가리킬 땐 어떻게 하냐? 배열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배열 이름만 이렇게, 자, 주소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 이제 사용해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의 워드가 ARR 워드를 가리키는데, 좀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P의 워드에다가 and ARR 워드의 0번째 주소를 가리킨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름만 넣으면은 0번째 주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ARR 워드가 이렇게 쭈루룩 있잖아, 30바이트가. 그러면 P 워드가 그 0번째부터 30바이트, 그렇죠, AR 워드 크기만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죠. 얘는 배열 변수
그냥 문자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포인터 변수 그리고 문자열 문자 그냥 포인터 변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s 하고 p의 워드.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죠. 자 근데 아까 전에 또 다른 게 있죠. 값을 표현할 때 값을 표현을 아스테리스크를 붙였었죠. 근데 문자열 할 때는 아스테리스크 없이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p 월드를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아스테리스크 없이 붙이는 이 규칙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똑같습니다. 네, 아까랑 가리키는 거. 근데 문자열 할 때는 배열해서 문자열 할 때는 약간 규칙이 다른 부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p 월드가 ARR 월드를 가리키고 있으면 0번째부터 쭈루루룩 해서 몇 번째? 0번째 29번째까지 있는 그쵸 AR 월드에 있는 값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ARR 월드의 %d 번째 값 땡땡 하고 %c 그러니까 단위 문자죠. 한 글자니까. 그리고 여기는 F를 입력할 때 자 1번째면은 그쵸? 1번째면은 APPL에서 P죠. 그래서 한번 P의 워드에 1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1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1번째가 P 나오죠. 역슬래시는 좀 더 해주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printf 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게 이제 ARR 워드의 1번째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P의 월드에 플러스 1번째를 그렇죠? 값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출력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에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문자를 제어할 때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인터 계속 할 거예요. 매개 변수, 함수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로 통해서 포인터 변수 사용해서 이제 값을 주고받는 부분을 좀 해볼 텐데 간단하게 덧셈 함수를 좀 설명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int sum 해서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두 개를 줄 건데 int first underbar value 그리고 int second value. 일단 일반 변수, 그냥 지역 변수로 일단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할게요. int sum 해서 int로 하지 않고 일단 void로 하겠습니다. void로 하고요. 뭐 좀 제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자 void로 하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복사해서 할게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first value에다가 더하기는 10 각각 second value에다 first value를 10씩 일단 더해주는 코드를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int result 그리고 result에다가 first value를 first value와 second value를 더합니다. 자 이렇게 더해서 send d/n 한 다음에 result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수를 끝났죠. 그 다음에 뭘 해주냐 int value의 first 그 int value의 second 이러면 일단 다르게 할게요. 네 그리고 scanf로 받을게요. printf 첫 번째 값 입력 하고 scanf underbar s d 한 다음에 end하고
value의 first죠. 자, 일단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좀 크기를 좀 이렇게 줄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입력받을 때는 당연히 value의 second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함수에다가 value의 first죠. value의 first와 value의 second를 이제 인자를 통해서 값을 넘겨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뭘 해볼 거냐? printf 첫 번째 값 땡땡하고 %d 하고 두 번째 값 땡땡 %d 하고 한 다음에 value의 first 그리고 value의 second. 네, 이 영상 혹시 보시기 전에 함수 공부 안 하신 분 함수 영상 보고 오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자를 이제 값을 입력 받고 인자를 넘겨주죠. 제가 만약에 first value에다가 10을 넣고 second value second에다 20, 그러니까 value first에는 10, value second에 20을 이제 입력했어요. 그러면 10과 20이 들어가서 자, 여기서 어때요? 10과 20이 들어간 상황에서 first value를 통해서 이제 값이 10과 그리고 second value에서 20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10 더하기 10 여기서 10을 더해지는 복합 대입 연산자 써서 그래서 2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30이 되죠. 그래서 20 더하기 30은 리절트 50이 출력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printf를 통해서 value first와 value second 출력하죠. 자, 여기서 value first는 몇이에요? 값이 10이죠. value second는 20입니다. 자, 여기서 값을 그냥 넘겨주기 때문에 value first에서 값을 이제 인자로 넘겨주기 때문에 뭐 전혀 value first와 first value는 값만 주고받았지 뭐 얘를 직접적으로 뭔가 그렇죠? 컨트롤하진 않죠. 자, 여기서 값만 주고받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10하고 20만 나오겠죠. 한번 입력을 해서 출력해 볼게요. 첫 번째가 10, 두 번째가 20. 그래서 50이 나오고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 20. 자, 코드에 대한 순서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프린트 스캔F 받고 썸 함수 들어가서 썸 쭈루룩 해서 printf 끝난 다음에 15번째 여기 printf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는 그죠? 메인이죠. 여기 메인 코드. 네, 함수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10, 20 해서 50이 출력되고 10, 20이 다시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 20이 나온 거 확인했어요. 좀 여기서 좀 더 이 결과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잠깐 printf 여기 앞에만 약간 꾸며주고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함수인데 함수에서 이제 주소를 한번 전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자, 지난 시간 거 약간 복습한답시고 약간 한 번만 더 보죠. 뭐냐면은 아스테리스크 pi 그쵸? 그래서 p 언더바 i는 주소 value의 first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죠. 만약에 포인터 변수에서 가리킨다 그러면 자,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가리켰어요. 그러면 함수에서의 주소로 통한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소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썸에 자, value first, value second 주소로 전달한다 라고 했을 때 주소를 통해서 주소로 전달한다 했을 때 주소로 전달한다 엔드 표시하면 되겠죠. 자, 계속 제가 주소를 통해서 전달한다 주소로 전달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소로 전달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 주소로 전달했으니까 자, 주소는 여기 value first 아까 전에 봤던 이 pi가 value를 가리켰을 때 그렇죠? 그러면 매개 변수를 통해서 value의 first를 가리킨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매개 변수 통해서 우리가 다른 함수에서 전달할 그 변수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end 했으니 end 하죠. 이렇게 주소로 전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가리킬 아스테리스크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irst value에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sum 함수에 있는 매개 변수 first value는 메인 함수의 value first 주소를 어떻게 보면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주소로 전달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second value는 value second를 가리키는 주소로 전달한다. 주소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로서 그렇죠? 받는. 그래서 value의 first value는 지금 value의 first 다시 first value는 value의 first를 지금 가리키는 모습을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거를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함수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했을 때 first value가 value의 first를 뭔가 가리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그렇죠?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변수를 가리킬 때는 앞에 아스테리스크 그렇죠? 이걸 뺐었죠? 하지만 함수에서 받을 때 그렇죠? 받을 때는 아스테리스크를 붙여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가리킨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에서 포인터 변수 값을 통한 제어는 그렇죠? 값을 통한 제어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를 붙였었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더할 때도 값을 통한 즉 내가 first value에서 가리키는 그렇죠?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즉 제어라는 건 뭐예요?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연산을 하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각각 더한 값을 리절트에 넣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자 여기서 제가 똑같이 first value와 second value에다가 10하고 20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소를 통해서 전달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면서 어떻게 링크가 되어 있다. 즉 first value가 value의 first를 가리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함수가 sum 함수가 끝날 때까지 얘는 계속 가리키는 모습, 링크가 되어 있는 모습. 비유하자면 링크라는 거예요. first value가 value의 first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um 함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있죠. first value와 value의 first는. 그래서 first value가 가리키는 변수, value first의 값을 계속 어떻게 해요? 제어하는. first value 10을 더해주면은 값을 10에 주면 즉 value의 first에 있는 10을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제가 10하고 20을 입력해서 각각 10, 20하면 똑같이 50이 나오죠. 그래서 더하기 결과 50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우리 아직 안 끝났죠? 18번째 나왔죠? 여기서 첫 번째 값이 뭐가 되냐? 20이 되고 두 번째 값이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 예전에 제가 C 언어 책에서 배울 때 콜바이 밸류, 콜바이 램퍼런스 하면서 일반적으로 변수에서 값을 함수를 통해서 전달할 때는 이렇고 주소를 통해서 그렇죠? 포인터 변수 사용해서 가리켰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된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면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램퍼런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일단 뭐 그거를 단순히 콜바이 밸류, 콜바이 램퍼런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포인터 변수는 즉 함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주소를 가리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이 바뀌면은 즉 가리키고 있는 값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함수가 끝나도 그쵸 끝나도라기보다는 함수가 끝나면은 그쵸 그 값을 계속 변한 값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가리키고 있는 그쵸 포인터 변수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컨트롤 했으니까 이 sum 함수에서. 그래서 10하고 20 하면은 전에 제가 이 함수 선언 부분도 이렇게 수정하지 않았네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쵸 여기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10, 20 first value는 더하기 10해서 20 그리고 second value는 더하기 10하면 30이 되죠. 그쵸? 그래서 각각 더하기 결과는 50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첫 번째 값 그쵸? 메인에서 마지막 라인이죠. 그래서 18번째 라인 보시면 첫 번째 값이 20, 두 번째 값이 30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함수에도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제가 중간에 놓쳤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이 바뀌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주소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러니까 그 규칙이죠. 주소를 통해서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소를 통해서 전달하고 포인터 변수로 받는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자열도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도 간단하고 재밌어요. 자 보시면은 문자열도 이름을 그냥 보이드, 일단 보이드로 할게요. 보이드로 해서 프린트 ARR 하고 캐릭터, 자 포인트 문장 그냥 워드로 할게요. 아니다, P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수를 일단 정의 부분만 간단하게 해놓고, 자 문자 배열은 캐릭터 ARR 언더바 워드 하고 30, 그리고 문장으로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getS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ARR 워드, 그리고 함수를 이제 출력하기 전에 마지막에 printf에서 함수 출력하고 나서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ARR 워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주소로 전달을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print ARR,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배열을,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배열을 주소를 보낼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만 쓰면 되죠. 뭐 getS도 이제 배열 주소로 통해서 입력받고,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분명히 규칙으로 말씀드렸어요. 배열을 주소 전달할 때, 자 할 때 이름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이 모습이 약간 P월드가 ARR 월드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뭐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스트리스크 P 언더바 I로 할게요. 그래서 P 언더바 I가 ARR 워드를 가리키는 모습이 되겠죠. 주석 처리하고, 그렇죠?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그렇죠? 포인터 변수 문자열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약간 뭐랄까 선언하면서 그냥 가리킨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볼 때는. 그래서 포인터에서 P 월드가 ARR 월드, 그렇죠?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걸 주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약간 가리킨다, 뭐 받는다, 뭐 포인터 변수 자체가 원래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P 월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P 월드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S 역세시 N 하고 P 언더바 워드, 그렇죠? 실행을 해볼게요. Hello, my name, is Kim 하면은, 그러니까 두 번 출력되는 건 왜요? 제가 여기 printf를 두 번 썼기 때문에 두 번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뭘 해볼 거냐, 예를 들면 Hello, my name is Kim 혹은 애플 뭘 입력하든 간에 제일 첫 번째 0번째 값을 제가 0번째 값을 G로 Z, 네 G로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폼은 쓰면 되겠죠. int i는 0, P 언더바 P 워드의 i번째가 뭐다? 널이 아닌 때까지, 그렇죠? i 플러스 플러스 뭐 0번째 값을 z로 바꿀게요 하니까 그냥 뭐 굳이 폼은 사용할 필요 없지 않냐.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또 7번째, 너무 길고 5번째로 할게요. 왜냐면은 0번째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P의 워드에 i번째에다가 G, i번째가 아니라 0번째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뭐 5번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일단 이왕 하는 거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폼은 쓰면서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i가 if i가
오면 어떻게 해요? 워드는 워드의 i번째, 다섯 번째니까 다섯 번이니까 그쵸? 인덱스는 네 번째겠죠? 그렇죠? 그리고 z.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hello HELLO 했을 때 0, 1, 2, 3, 4 그러니까 5가 Z로 바꾸겠죠? 띄고 my name is Kim. 자, 이를 똑같이 입력할게요. 그러면 5가 Z로 바뀌어야 되겠죠? hello my name is Kim 하면은 자, 여기서 재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hello my name is Kim 했을 때 자, 일단 순서대로 가보죠. 배열 선언에서 그쵸? 선언하고 getS를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print ARR 함수로 호출하죠. 함수로 호출할 때 ARR 월드 문자열을 주소로 넘겨줍니다. 그럼 p 월드는 ARR 월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쵸? 일단 출력합니다. 뭐 내가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일단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hello my name is Kim. 자, 확인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다섯 번째 값 Z로 바꾸는데 바꿨어요. p 월드의 i번째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함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ARR 워드를 출력하니까 hello my name is Kim이 HELLZ hell Z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네, 양해를 구합니다. 잘 봐주세요. HELLZ 그쵸? 5가 Z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주소를 전달해서 그쵸? 전달하면서 P워드와 ARR 워드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그걸 우리가 값을 제어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이 함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여기서 P월드를 바꾸면은 당연히 P월드는 ARR 월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RR 월드가 가진 값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 제어할 수 있고 뭐 변경한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서 변수를 선언을 굳이 안 하고 이제 포인터로 즉 주소를 통해 전달해서 거기서 바꾸면 어차피 여기서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산을 해서 반환을 해가지고 그 값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포인터를 통해서 함수 자 보내줄 테니 거기서 바꿔봐 하고 바꾸고 그 함수 끝나면은 메인에서는 오케이 바뀌었네 하면서 쭈루룩 더 하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